2023년 1월 유럽 축구 겨울 이적 시장 데드라인 데이입니다. 워낙에 깜짝 놀랄만한 이적이 많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날인데요. 사실 조금 예고되긴 했지만 그래도 아스널이 이제 첼시 선수를 또 한번 영입하면서 특히 이제 첼시에서 큰 족적을 남겼던 조르지뉴를 영입하면서 이 선수를 이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의 승부수로 데려온 것인지 아니면 조금 이제 퇴물을 잘못 산 게 아닌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조르지뉴의 전격 아스널 이적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큰 족적을 남기긴 했죠. 예. 좋은 의미건 나쁜 예. 의미건. 예, 그러니까 뭐 챔피언스 리그라던가 유로파 리그 우승이라던가 뭐 이런 데도 족적을 남겼고, 예. 예, 이제 리그 우승은 없기도 하고, 또 이제 비판도 많이 들었던 선수여가지고. 일단 제가 이제 그 이탈리아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이 조르지뉴 선수가 그 챔피언스리그 우승과 또 유로 우승을 네, 이루면서 그랬죠. 당시에 발롱도르 3위를 차지하는. 다만 근데 유로 우승은 예. 첼시 팬들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조르지뉴라는 네. 선수가 좀 꽤 족적을 남긴 프리미어리그의 네, 그렇죠. 명 미드필더다. 그런 네. 얘기인데요. 저는 이제 주목할 부분 역시 첼시와 아스날이 런던 라이벌인데 은근히 또 서로 선수 교류가 있는 편이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가 나온 건 아닌데요. 이적 시장의 전문가, 지금 현재 유럽 축구 이적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파브리치오 로마노가 조르지뉴 아스날행 히얼위고를 좀 띄웠어요. 그러면서 조건이 나왔는데 1200만 파운드, 저는 좀 이제 높다. 180억 원을 지불하는 것을 이제 첼시가 수락했는데, 저는 첼시가 수락한 걸 넘어서 아스널이 이 정도 돈을 지금 조르지뉴한테 쓴 건 좀 오버페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급했으니까요. 예. 뒤에 얘기 드리겠지만요. 아스널이 중원 보강은 무조건 필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저는 그가 솔직히 말하면 히어리고 이거보다도 이제 온스테인 때문에 더 예. 이제 믿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아스날 관련된 이제 많은 유명한 기자들도 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온스테인이 조르지뉴와 이제 합의를 보게 된 거에 대해서는 지금 브라이턴의 강한 그 거부에 막혀서 이 영입이 조금 힘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난항이다 보니까 조르지뉴 영입을 선회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사실 카이세도 선수가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소개드린 대로 이미 브라이튼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정도로 이제 아스날로 가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네. 실제로 아스날이 브라이튼에 제시한 금액 자체가 6천만 파운드였고 이후에 이제 상향해서 7천만 파운드까지 이제 질렀다. 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사실 브라이튼 입장에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올 시즌 잘하고 있는데, 그리고 네.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대체자 어떻게 구하냐. 네. 그래서 거절한 거죠. 그 챔피언스리그 진출도 노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브라이턴은 네. 진지하게 노릴 수 있는 팀이거든요. 이번에 리버풀하고 FA컵 봐도 그렇고, 네. 최근에 경기 내용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 고려하면은 저는 현 시점만 놓고 보면은 브라이턴이 토트넘보다도 더 챔피언스리그에 가까운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정도로 좋은 축구를 하는 팀이니까 그런 것도 있다라고 보이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아스날이 카이세도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긴 해요. 네, 아직 이제 몇 시간 안 남았고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면 더더욱 시간이 얼마 안 남을 텐데, 네. 그래도 항상 이적이라는 게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지만 다만 근데 이제 설령 8천만 파운드까지 지르더라도 브라이턴이 팔 거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르지뉴를 일단 영입을 하게 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네, 카이세도를 포기한 건 아니지만 일단 조르지뉴라도 데려와서 미드필드 뎁스를 좀 강화하고, 또 카이세도 영입이 되더라도 조르지뉴를 함께 또 쓸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첼시와 아스날 분명히 런던 라이벌인데 토트넘과 아스날만큼 그런 그 감정적인 부분이 없긴 해요. 그러다고 하더라도 21세기 들어서는 분명히 두 팀이 좀 첨예하게 대립하던 사이 아닙니까? 특히 무리뉴 벵거 감독 시절에는. 그렇죠. 그때 굉장히 원래는 그렇게 관계가 아주 나쁜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때가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의외로 이제 양팀 간의 선수 이동이 좀 있었는데요. 일단 2020년 여름에 윌리안이 보스만으로 갔고, 그 전에 1년 전에 다비드 루이스가 이제 870만 유로에 첼시에서 아스날로 바로 이적한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명의 브라질리언이 같이 이제 아스날에서 뛰었었는데, 조르지뉴도 이탈리아 국적이지만 브라질리언이죠. 그렇죠. 원래. 이탈리아계 브라질인이었다가 사실은 이탈리아 리그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탈리아 대표팀을 선택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세 명이 연달아서 브라질리언 선수들이 넘어왔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2018년 1월에는 지루가 아스널에서 첼시로 이적을 했었죠. 일단 윌리안 같은 경우는 완전히 실패한 영입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비드 루이스는 약간 좀 애매한, 무난하게 했어요. 첼시 시절만큼 잘한 건 아니었지만. 근데 이제 초반에는
좀 괜찮았다가 갈수록 한계를 드러내긴 했었죠. 특히 예. 이제 워낙 그 페널티킥을 많이 내줘가지고 그것 예. 때문에 비판을 좀 듣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손흥민 선수한테 털렸던 부분 속도의 문제도 있지만 네. 어찌됐거나 전성기 기량이 좀 내려오던 때였으니까. 네. 네. 어쨌건 간에 뭐 그러고 나서 이제 2018년 1월에 지루가 아스널에서 첼시로 1,700만 유로로 갔었고, 지루는 그래도 저는 나쁘지 않게 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네. 컵 대회 우승에 있어서 이 선수가 아스날 시절에도 FA컵에서 유난히 강했었는데 그걸 이제 첼시 가서도 그대로 보여줬었죠. 그리고 또 이제 2015년 여름에는 체흐가 네, 첼시에서 아스널로 갔는데, 물론 뭐 첼시 시절에 워낙 위대했던 선수였잖아요. 그거에 비하면은 내려오긴 했었지만 그래도 아스널에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버팀목 역할은 해줬었죠. 그 양 구단이 런던 라이벌이지만 그렇게 관계가 이제 나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이 체흐 사례인 것 같아요. 체흐는 말씀하신 대로 첼시의 어떻게 보면 불멸의 레전드이고 네. 아스널에서 경기를 뛰고 은퇴했음에도 또 첼시에 가서 디렉터직을 수행할 정도로 별로 이제 팬들에게 거부감이 없었다. 즉 이 두 팀 간의 선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팬들에게 뭐 욕먹고 배신자다 이렇게 얘기 들을 일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베나윤이 2011년 여름에 첼시에서 아스널로 임대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베나윤 같은 경우도 완전 좋았다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쁘지는 않았어요. 이때 그러니까 아스날이 굉장히 위기 상황이었어가지고 패닉바이로 이제 박주영 선수라던가 아르테타 현 감독도 그때 데려왔었죠. 그 메르테자커라던가 이런 선수도 한꺼번에 영입했던 시기였죠. 그리고 2007년 여름에는 290만 유로로 이제 첼시 유망주인 라사나 디아라를 데려왔는데, 디아라는 별로 뭐 성공하지 못했던 영입이었어요. 그래서 1년 만에 바로 이제 포츠머스 가가지고 그때 잠깐 반짝해가지고 레알 마드리드 갔다가 뭐 그다음에 별로 그렇다 커리어를 쌓지 못했죠. 예,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뭐 전천 여러 포지션을 좀 소화할 수 있다 보니까 잘 땜빵으로 써먹고 그냥 뭐 부속품으로 활용을 했는데, 그 뒤에는 뭐 러시아에 좀 돈 벌러 갔다가 확 이제 경력이 꺾인 경우고요. 사실 또 한 명의 레전드 이적이 있긴 했어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 안 그래도 무리뉴 감독하고 벵거 감독 사이가 안 좋았었을 때 이제 발생을 했던 거였는데요. 일단 뭐 애슐리 콜이 주급 때문에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때 이제 캐슐리 콜이라고 이제 돈 때문에 간 팀을 저버린 놈 하면서 아스날에서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선수였는데. 그리고 이제 갈라스 같은 경우는 풀백에서 뛰기 싫다, 난 센터백으로 뛰고 싶다, 난 센터백이니까 딱 이러면서 그래서 무리뉴 감독이랑 조금 마찰이 있다가 결국 막교환 형태로, 물론 갈라스가 나이가 더 많고 하다 보니까 갈라스에 740만 유로를 더해서 애슐리 콜과 맞바꾸기로 했던 거였죠. 원래 축구에서는 이런 수압딜이 거의 없는데 이건 몇 안 되는 수압딜이 특히 첼시, 아스날 같은 라이벌 구단 간에 있었다는 게 좀 의외의 사건이긴 했었죠. 이걸 보더라도 양팀 팬들의 정서, 보드진의 정서에서는 뭐 그렇게 서로가 껄끄러운 관계는 아니다. 다만 이 시점에는 무리뉴 감독이 벵거를 많이 저격하고 벵거 감독을 또 흔들어 놓는 과정 속에 양팀 팬들의 감정이 일시적으로 악화됐고 여기에 애슐리 콜이 기름을 부었다. 그랬었죠. 그 사건 이후에는 뭐 별다른 뭐 악감정. 그래도 여전히 악감정 많아요. 그래요? 아스날 팬들도 첼시 싫어하고요. 첼시 팬들도 그러니까 보드진 사이에는 조금 없다 이 정도지. 팬들 사이에는 좀 있는데, 어쨌건 간에 이게 프리미어 리그에서의 이제 역대 막교환 이적을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뭐 막교환만이 아닌 이제 뭐 아스날에서 첼시로 간 케이스들은 있어요. 당장 뭐 가장 최근에가 오바메양이 아스널에서 바르셀로나 거쳐서 첼시로 갔었고요. 또 이제 그 전에는 세스크 파브레가스가 요 경우도 좀 아스날에서 바르셀로나, 첼시, 그리고 세스크 때도 그래서 첼시 아스날 팬들이 사이가 또 안 좋아지기도 했었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전에 엠마누엘 뿌띠, 그 프랑스의 1998 월드컵 우승의 주역이었던 뿌띠도 아스날에서 바르셀로나 갔다가 첼시. 이게 좀 아바첼인데요. 아바첼이 그것도 아스날에서 바르셀로나 가가지고 망해서 첼시로 가요. 다 그래요 지금 현재까지. 그리고 이제 아넬카, 유명한 전임맨답게 아스날에서 레알 마드리드에서 파리 생제르맹에서 리버풀 임대 갔다가 맨시티 갔다가 페네르바체 갔다가 볼튼 갔다가 첼시 갔다가 이후에도 쫙 계속 돌았죠. 사실 이 선수는 좀 천재형의 선수이기도 해서 뭐 어떤 팀들에서 롱런 못했지만 그래도 반짝이는 시간들은 어떤 팀에서든지 또 보여줬던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기 중간에 여기 이제 그러니까 베스트 11으로 아스날, 첼시에서 모두 뛴 선수들을 뽑은 건데요. 근데 저기 이제 로케슬이라고 저 선수는 이제 1990년대 이때 뭐 그러니까 아스날과 첼시에서 뛰었던 선수였거든요. 지금은 작고 하셨는데 어쨌건 간에 뭐 아마도 로케슬도 물론 굉장히 좋은 선수긴 했지만은 명성면에서는 파브레가스, 뿌띠보다는 조금 떨어지니까, 왜냐면은 뿌띠는 월드컵 우승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조르지뉴가 이적
이적이 확정되면은 조르지뉴랑 바뀌지 않을까 로켓슬이. 그렇죠. 뭐 현재 네. 유명세도 그렇고 솔직히 이제는 로켓슬이 누군지 거의들 모르실 것 네. 같고 조르지뉴는 무엇보다 유로 우승 멤버이자 또 첼시의 챔스 우승 멤버니까 그렇다면 사실 저희가 뭐 그렇게 양팀 간의 악감정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첼시는 리그 10위로서 좀 치고 올라가야 되는 좀 절박한 상황이고 네. 또 아스널은 선두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두 가지 케이스가 다 의아해요. 왜냐면 첼시는 굳이 왜 리그 내에 조르지뉴를 줬나? 사실 네. 바르셀로나랑도 연결이 됐었는데 굳이 맞대결도 할 수 있는 팀에게 왜 보냈냐? 그리고 아스널은 또 사실 좀 떨어지고 있는 선수고 첼시에서도 조금 예전보다는 비중이 떨어졌고 좀 이제 존재감이 떨어진 상태인 조르지뉴. 좀 네. 이제 솔직히 퇴물이라는 얘기까지 들었잖아요. 네. 그런 선수를 왜 데려왔나 좀 궁금한데요. 뭐 저기 이적 그래프를 그러니까 몸값 그래프를 보더라도 어쨌건 간에 내려오고 있긴 하죠. 예. 예, 내려오고 있고 근데 어쨌건 간에 첼시가 조르지뉴를 내주게 된 이유는요. 일단은 조르지뉴의 계약 기간이 2023년 6월 30일까지예요. 곧 끝나니까 이제 네. 여름이면 자유계약으로 풀어줘야 된다. 근데 이제 1,200만 파운드 준다? 어이쿠 감사합니다죠. 근데 네, 사실 첼시 예. 입장에서. 근데 이제 아스날도 그만큼 돈을 썼느냐? 이것도 이제 결국에는 이제 많이 급하다. 뭐 이런 걸 느껴지는데요. 그리고 어쨌건 나이도 만 31세잖아요. 예. 아주 또 많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어쨌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첼시는 왜냐면은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던 2030 프로젝트 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어린 선수들로 바꾸려고 하거든요. 선수들을. 그래서 제가 쿨리발리는 잘못된 영입이었다라고 얘기했고요. 2030 프로젝트를 할 거였으면은 물론 그땐 너무 급해서 영입한 거지만은 지금은 쿨리발리가 약간 좀 애물단지가 되는 느낌이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실제 그래서 쿨리발리 이적시키려고 한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뭐 인테르 역제안을. 쪽에 뭐 역제안을 했다는 얘기들도 있죠. 왜냐면 인테르도 슈크리니아르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번 시즌 끝나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계약 네. 만료거든요. 근데 인테르랑 재계약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루카쿠를 보내줬던 것처럼 연봉도 일부 보조해주면서 가면은 또 인테르가 받지 않겠느냐. 아이 그러면은 첼시가 너무 손해만 보는 거 아닌가요? 계속? 그렇죠. 예. 예. 뭐 어찌됐거나 네. 이제 첼시는 왜 그럼 조르주를 내녔냐 아스날로 네. 보냈냐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첼시가 또 미드필더 영입을 아직까지 추진하고 있어 뭐 네. 며칠 안 남았지만 예, 그러니까 뭐 엔소 페르난데스 계속 이제 뭐 바이아웃 조항을 통해서 데려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심지어 모이세스 카이세도도 첼시 역시도 예. 여전히 접촉 중에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젊은 미드필더들로 좀 세대 교체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차피 조르주의 자리는 없다 나가도 네. 되고 돈까지 준다면 땡큐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아스날의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아스날이 급한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면 카이세도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왜 이 옵션이 조르지뉴여야 되냐? 다른 선수는 없냐? 특히 아스날이 뭐 틸레망스랑도 많이 좀 연결이 됐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카이세도의 계속 1픽이었죠. 예. 카이세도가 1픽이었는데 이적료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 뒤에 보도상으로 나왔던 거는 또레망. 틸레망스 또 움직일 수 있다. 항상 아스날은 이상하게 미드필더 영입 얘기만 나오면은 틸레망스는 항상 연결이 되는데 예. 저는 근데 틸레망은 아니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일단 아르테타 감독의 픽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연결이 계속 매 이적 시작 때마다 지난 겨울에도 연결됐고 지난 여름에도 연결됐고 그전 여름에도 연결됐고 이랬는데 안 오는 거 보면은 특히나 이제 틸레망도 계약 기간이 이제 만료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적하려고 뭐 심지어 그 집도 안 구하고 그냥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예, 근데도 그런 거 보면은 저는 틸레망스는 그냥 애초에 아르테타 픽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언론들이 연결시키는 거라고 보고 그 반짝하고 좋았던 시절이 또 꽤 지났어요. 최근 한 1년 가까이 거의 좋은 폼을 못 보이기도 안 했죠. 좋죠. 그냥 레스터가 떨어졌다라고 해도 물론 뭐 그가 틸레망스가 한때 굉장히 잘하던 시기도 있었으니까 그 전까지는 예. 그러면서 레스터가 이제 챔피언스리그 수문장 역할 때 5위를 연달아서 차지하면서 그때 핵심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분위기가 바뀌면 아직 나이도 만 25세니까 다시 올라올 가능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건 간에 감독 픽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또 이제 오나나도 루머가 뜨긴 했었죠. 오나나도 뜨긴 했었는데 근데 왜 조르지뉴를 선택을 했는가? 예전에 2020년에 이제 10월에 기사가 스카이 스포츠에 나왔던 거였거든요. 아르테타 컨펌을 했습니다. 우리는 데드라인에 조르지뉴를 영입을 하려고 했다. 이전 데드라인 말씀드리는 그렇죠. 건데 2020년이죠. 그러니까 이때가 왜냐면은 코로나 때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10월 4일에 기사가 나온 거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미뤄져가지고 이적 시장 데드라인도 늦춰졌으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실 이제 아르테타 감독이 바르셀로나 출신이기도 하고 또 과르디올라 감독과 함께 맨시티에서 일하기도 했었고 축구에 대한 철학과 성향 자체가 이렇게 공잘 차고 경기를 설계할 수 있는 선수를 좀 원하는 게 아니냐. 바로 그 얘기 저기 있어요. 2018년에 나폴리에서 과르디올라가
그 조르지뉴 영입하려고 했었다. 매우 예. 근접했었다. 영입에. 지금 좀 나이가 들고 어떻게 보면 첼시에서 입지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아르테타가 원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선수니까 게다가 이제 뭐 카이세도를 못 데려온 과정 속에 올 시즌 솔직히 아스날은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굉장히 강하게 원하고 있는 상태니까 네. 어떤 하나의 조각이 필요하다. 예, 그 아스날이 그리고 조르지뉴 영입한 이유는요. 애초에 그 아스날이 중원 뎁스가 얇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카, 외데고르, 파티가 거의 전 경기에 뛰다시피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파티가 지난 그 맨시티하고의 경기에서 FA컵 경기에서 부상을 당해가지고 일찍 교체 아웃됐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이적 시장 데드라인에 조르지뉴 선수의 이제 아스날 입단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에 공식 뉴스가 나왔어요. 아스날이 공식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한 게 무릎 부상을 겪고 있던 이 엘네니가 수술을 받았다. 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으나 알려진 것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연장된 기간 동안 좀 재활을 해야 될 것 같다. 네. 우리는 그가 쾌유해서 돌아오기를 좀 기대한다라는 말을 통해서 사실상 이제 후반기 일정도 좀 소화하기가 어렵다. 네. 네, 돌아오더라도 뭐 정상의 경기 감각을 끌어올린다는 것까지 고려한다면은 사실상 시즌 아웃이 아니겠느냐 네. 뭐 그런 좀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로콩가하고 비에이라도 믿을 수 없는 네. 예, 그 로콩가는 특히나 나올 때마다 패배의 아이콘이고요. 예. 비에이라는 재능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원래 공격형 미드필더를 보던 선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더 발전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런 가운데 사실은 이제 파티 선수의 부상, 게다가 이제 그 자리를 볼 수 있는 가장 아래쪽에 있는 미드필드가 완전히 좀 부족해진 상황이다 보니까 네. 조르지뉴 선수가 수비력이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 역할을 볼 수 있는 선수는 반드시 필요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르테타 감독도 중앙 미드필더 영입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였죠. 근데 이제 그 파티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아스날의 성적이 크게 차이가 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나마 뭐 자카도 어느 정도는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있긴 하고요. 그러니까 예. 빠졌을 때 그리고 또 이제 외데고르 같은 경우도 비에이라가 있고 이런 게 되는데 파티처럼 꾸준히 일을 해주는 선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파티가 있을 때 비로소 자카와 파티의 그런 호흡 시너지가 나오는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티가 출전했을 때 승률이 74.4%지만은 파티가 그러지 못했을 때는 50%밖에 되지 않고 예 그리고 이제 뭐 경기당 골도 차이가 크게 나고요. 예,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티가 분명히 수비력도 굉장히 좋지만 공격 전개력과 기점 패스, 경기 조율 능력이 좋다 보니까 파티가 직접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하더라도 본인이 네. 뛴 경기에 팀 평균 득점이 경기당 2.1골인데 뛰지 않을 때 1.3골. 그러니까 거의 한 골 가까이 네.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점 같은 경우도 파티가 뛸 때는 0.9 실점밖에 안 되는데 안 뛸 때는 1.6 실점 거의 2배 차이가 나는 거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당 승점도 파티가 뛸 때 2.3점, 파티가 뛰지 못했을 때는 1.6점. 결국에는 이제 조르지뉴가 왔을 때 파티만큼의 수비력을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파티만큼의 공격 전개력만큼은 채워줄 수 있고 그 전개력이라는 게 공격 능력이 이제 각 위치에 따라 다른 면이 있는데 조르지뉴는 분명히 볼줄을 볼 줄 아는 선수고 네, 그렇죠. 경기 전체 템포를 조율할 수 그 있는 선수예요. 면은 파티보다 위죠. 예. 볼줄 자체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파티의 대체를 완벽하게 할 수 없더라도 만약 파티가 없을 때 지금 영입할 수 있는 옵션이 제한적이니까 조르지뉴가 선택한 것이다. 예. 그리고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로콩과 엘레니보단 낫지 않냐. 그렇죠. 그 예. 선수들하고 뭐 피지컬 좋고 어려도 조르지뉴보다 수비 낫다고 그렇게 볼 수 있냐? 뭐 조르지뉴가 수비 못해도 걔네들도 마찬가지인데 차라리 나은 게. 엘레니는 수비는 좋죠. 그렇죠. 엘레니 수비는. 그런데 좋죠. 이제 엘레니는 못 나오니까. 볼줄이 없고 볼줄이 그리고 없고 볼줄이 없죠. 예. 조르지뉴 같은 볼줄이 없고 이제 로콩가는 예. 조르지뉴보다 낫냐가 되는 예. 거죠 정말. 그리고 사실 엘레니는 뭐 나와야 말이죠. 그렇죠. 예. 경기력이 지금 예. 컨디션이 안 좋다 예. 보니까. 예. 근데 이제 조르지뉴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이 선수가 좀 맞춰주기가 힘든 유형이어서 그렇지 그가 굉장히 특징이 강하잖아요. 네. 예, 그가 수비적으로는 조금 떨어지고 대신 이제 볼줄이 좋고 이런 선수인데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조금 전투적으로 싸워주는 미드필더, 꾸준히 해주는 미드필더가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앞에서 압박해주는 공격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뒤에서 또 이제 커버까지 올라와 줄 수 있는 활동 영역이 넓은 센터백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근데 맞춰주면은 정말 뛰어나거든요 이 선수가. 네.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이탈리아 대표팀에서였어요. 네. 예. 유로에서 굉장한 활약을 펼친 과정에는 말씀하신 그런 전술적인 요소들을 만치니 감독이 맞춰줬는데 네. 근데 말씀하신 부분들이 아스날도 있어요. 은케티아도 앞에서 열심히 압박해주고 또 뭐 엘리니가 회복이 된다면 또 파티가 없을 때 조합을 맞출 수도 있고 뭐 그리고 아스날 수비수들이
뭐 전진 수비력이 있는 선수도 있잖아요. 아니 건드가 앞뒤는 다 됐는데요. 예. 싸워주는 미드필더가 없어요. 싸워주는 midfielder. 예. 뭐 그 얘기는 이따가 할 건데요. 근데 이제 어쨌건 유로 때 기록이 어땠냐면요. 일단 뭐 그 패스 518회로 3위였고요. 전체 대회 선수들 중에서 공격 진영으로의 패스도 71회로 3위였고요. 그리고 이제 볼 리커버리 그거가 소유권 회복하는 것도 48회로 5위. 그리고 또 이제 태클도 13회로 8위. 그리고 가로채기 25회로 1위였습니다. 예. 은근히 또 가로채기도 많이 하면서 이 선수가 가로채기 능력은 굉장히 있어요. 예. 센스가 좋으니까. 예, 센스가 좋아서 가로채기 능력이 있는데 뒤에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빛을 발했을 때가 바로 이제 2020 유로 우승했을 때 그리고 또 이제 2020-21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했을 때였죠. 예. 예, 그 1년 동안 챔피언스리그와 유로를 우승을 하면서 UEFA 최우수 올해의 선수 상을 수상했고 발롱도르에서도 3위 예. 그리고 5위가 캉테였어요. 예. 예, 근데 이때 첼시는 정말 이때 이탈리아 대표팀도 그랬고 그러니까 뭐 이탈리아 대표팀 같은 경우는 조르지뉴 옆에 바렐라 같은 활동량 많은 선수와 또 이제 로카텔리처럼 신체로 비벼주는 선수가 있었고 그리고 앞에도 뭐 압박해주는 선수가 있었고 그리고 수비 라인에도 케일리니처럼 커버가 넓은 선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첼시 역시도 하베르츠가 가짜 9번 역할을 수행을 했고 그러면서 압박 많이 해주고 그리고 캉테가 미친 듯이 쓸어주고 뒤에 리디거가 또 커버를 열심히 해주고 이러면서 조르지뉴가 빛나던 시기였죠. 예. 결국에 이제 조르지뉴가 잘 된 것은 팀이 잘 됐기 때문이다. 아니, 그러니까 조르지뉴가 그 조건을 맞춰주면 예. 정말 좋은 선수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 선수가 지표상은 상당히 좋은 선수긴 해요. 예. 예, 일단 뭐 여기 아스날 선수들하고의 비교인데요. 뭐 18경기 출전해가지고 골 2골로 이제 자카 다음으로 골 많고요. 예, 그 도움은 하나도 없긴 한데요. 이 선수가 왜냐면 그가 길게 뿌려주는 선수시 찔러주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도움은 원래 좀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찬스 메이킹도 좀 떨어지긴 하죠. 7개로. 예. 예. 그리고 이제 가로채기가 근데 21회로 가장 많긴 하죠. 파티보다 더 많죠. 예. 예, 참고 엘렌이 빵빵빵빵빵. 예, 뭐 경기를 많이 못 뛰기도 했지만 그렇죠. 뭐 뛰었던 경기에서의 뭐 실적도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표상은 정말 좋은 게요. 수비 지표를 놓고 봐도 의아하죠? 예, 태클을 파티보다 더 많이 또 했어요. 예, 가로채기도 더 많고요. 예, 볼 심지어 리커버리 골리거리도 많네요. 예. 그러니까 하는데 이게 그런 건 있어요. 일단은 아스날은 1위 팀이잖아요. 예. 첼시는 12팀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수비할 상황들이 더 많은 것도 있고요. 조르지뉴가 약간 조금 스텝 뻥튀기가 되는 선수긴 해요. 단순한 기록으로만 보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조금 더 세부 기록들을 봐야 되는 건데요. 예, 어쨌건 간에 지표상은 정말 좋은 선수다. 이게 그 파티하고의 그래프로 비교를 하는 건데 그래프로 비교하더라도 뭐 슈팅이랑 공중볼 정도 제외하면은 그 드리블 제외하면은 전체적으로 조르지뉴가 더 좋게 나오고 있죠. 예, 뭐 지난 시즌 같은 경우 페널티킥으로 골을 많이 넣기도 했는데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카이세도랑 비교를 하더라도 그 아스날의 원픽인 물론 뭐 카이세도가 확실히 경합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더 위죠.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슈팅이라던가 드리블은 더 위지만은 대신 패스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조르지뉴가 앞서고 있죠. 근데 이 패스 부분만큼은 조르지뉴보다 앞서는 선수를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거든요. 예. 괜히 과르디올라가 원했던 선수가 아닌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르테타 감독도 원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카이세도를 원했지만 카이세도 같은 스타일의 대체자가 아니라 그냥 그렇다면 다른 성향의 미드필더를 데려와서 우리의 경쟁력을 높이자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려점은요. 예. 이 선수가 그러니까 지표로만 보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민첩성이 일단 떨어지고요. 그리고 커버 범위가 떨어져요. 예. 약간 좀 그가 단점에 있어서 자카와 공유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는 도리어 자카보다 다운그레이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자카는 최소한 떡대라도 있거든요. 근데 조르지뉴는 프레임이 얇기 때문에 길목을 잘 막긴 해요. 예. 그래서 가로채기가 많고 한데 이 길목을 잘 막는 거를 넘어서게 되면은 거기서 그걸 쫓아가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실수들이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옆에서 싸워주는 미드필더가 필요하고 뒤에서 커버 범위가 많은 센터백이 필요한 게 그런 이유 때문인 거거든요. 예. 게다가 이 길목을 막는 부분이 라리가에서였다면 몸싸움이 좀 덜 문제가 될 텐데 막아서고 어떻게 커버하다가도 실수가 나왔을 때 따라가서 비벼줄 수도 없고 혹은 또 막아서는 과정 속에서 밀려갖고 넘어졌을 때 파울이 또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조르지뉴가 밀리면서 혹은 뒷공간을 내주면서
뒷공간이 헝한 게 열려서 실점하는 네.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태클 자체도 결국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예, 그 뚫리는 상황들이 나올 것 같으니까 결국 태클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태클이라는 기록 자체는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태클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비하느냐를 보여주는 지표지, 도리어 특히나 이제 홀딩 쪽에 뛰는 선수라던가 아니면 센터백은 도리어 태클 많으면 안 좋다라고 예. 얘기하죠. 왜냐면은 태클은 최후의 수비 수단이기 때문에라고 예. 얘기하죠. 그만큼 위기가 많이 있는 것이다. 태클을 하기 전에 이미 사전에 차단해야지 좋은 수비수다. 뭐 이런 네. 얘기인데요. 일단은 뭐 그래도 라이벌 팀 간의 이적이니까 이 선수가 오게 된 상태에서 아스날 팬들의 좀 반응 어떤가 궁금한데요. 예, 그러니까 뭐 진짜 반반이거든요. 예. 일단 뭐 그러니까 왼쪽에 보시면 에갈이라고, 저 사람은 이제 뭐 유튜브 운영하고 하는 사람이 아스날 팬인데요. 예. 예, 아스날 관련된 그런 유튜브들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조르지뉴의 아스날 이적이 뭐 사실상 확정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 나는 여전히 이걸 이해하지 못하겠다. 특히 자카와 조르지뉴가 같이 뛴다라는 게. 역시 그런 수비적인 우려점들. 네, 얘기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특히 커버적인 부분. 예. 예, 이게 안 그래도 자카가 홀딩으로 뛰었을 때 그런 단점들이 민낯을 드러내가지고 힘들어했던 시기들이 있었거든요. 예. 지금에도 자카가 잘하는 건 또 앞에 올라가 있기 때문인데. 네, 근데 그 뒤에 조르지뉴? 도리어 예. 자카보다 더 위험성 있는 조르지뉴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이제 그 밑에도 거의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파티와 자카가 제발 건강하게. 예. 만약 조르지뉴가 우리한테 유일한 옵션이라면 네. 이 선수가 그나마 안 뛰게 파티랑 자카가 건강해서 안 나와야 된다. 예. 조르지뉴가. 반면 이제 르 그로브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조르지뉴 그래 정말 그 좋은 사이닝처럼 보이진 않아. 예, 이렇게 매력적인 사이닝은 얘기하면서 아니냐. 예. 예, 그러면서 그는 첼시의 자카다. 네. 뭐 이러면서 팬들은 싫어하는데 감독들은 좋아하는. 예. 실제 그렇잖아요. 자카랑 이제 조르지뉴가 가장 좀 대표적인 선수들이거든요. 예. 팬들은 얘 왜 써 이러는데 예. 감독들은 계속 중용하는 그런 케이스인 건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선수가 절대 뭐 스피드나 파워가 하이 레벨에서는 꼭 무조건 필요한 건 아니다 하면서, 우리의 시스템은 이전보다 상당히 잘 이 매니징이 되면서 약점을 보완하는 그런 형태로 됐기 때문에 잘 될 걸로 보인다라고 이제 평가를 한 거고요. 네,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시스템이 이제 조르지뉴의 약점을 분명히 잘 커버해서 잘 활용할 수 있을 거야. 예. 그러니까 아르테타 감독 믿어봐. 약간 네. 이런 느낌 같아요. 그 이제 AT라는 유저도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요. 예, 조르지뉴 하면서 눈물 흘린 거는 예. 사실은 그렇게 원하진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원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게 우리가 의문을 가졌던 첫 번째 영입은 아니다.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전에도 우리가 의문을 가졌던 영입들이 있었다. 뭐 램스데이도 그랬었고요. 예. 솔직히 말하면은 너무 예. 비싸다는 얘기들이 많았었잖아요. 예. 그 레노가 있는데 램스데이를 더 도리어 클래스 떨어지는 선수 데려오는 거 아니야? 했는데 잘한 케이스도 있고, 베나이트도 물론 뭐 베나이트는 좋은 선수한 얘기들이 많았지만은 너무 비쌌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하지만은 아르테타와 에두는 계속 그걸 잘해왔다. 예. 예, 그러니까 에두 아웃을 외치지 말아달라. 예. 그러니까 사실 저는 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올 시즌에 토트넘과 아스날의 성적이 극명하게 엇갈린 거. 지난 시즌에 그래도 비비던 팀이 크게 벌어진 것은 영입에서의 차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뭐 이미 뭐 검증된 선수긴 하지만 제주스라든지 진첸코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확실하게 전술적으로 팀을 업그레이드 시켰고, 또 토미야스 영입 사례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최근 아스날은 영입이 다 이제 우려도 있고 물음표도 있을 때마다 대부분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네. 한번 믿어보자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뭐 조르지뉴 선수가 합류한 아스날 과연 어떻게 기용하고 또 어떻게 이제 운영할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뭐 공격진에는 그 마르키뉴스가 이제 노리치로 임대를 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 오른쪽 윙 백업은 사카의 백업을, 그러니까 스미스로나 아니면 비에이라가 상황에 따라서 오른쪽 윙 역할을 수행하게 되겠죠. 왜냐면 포르투에서 이 선수가 윙 역할도 수행을 했던 적이 있으니까요. 예. 예, 아니면 뭐 트로사르가 오른쪽으로 도는 방안도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중원 구성은 기본적으로 부상만 없다면은 파티, 자카, 웨데고르가 될 겁니다. 예. 예, 하지만은 이제 파티가 부상일 경우에 조금 고민거리가 되는 거죠. 예. 예, 현재 안 그래도 로콩가도 뭐 펠리스가 임대 제한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아스날과 로콩가의 그 선택만 남아있다라고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카이세도가 온다면 그림이 맞아져요. 예. 카이세도가 오면은 그건 파티 자카가 페어로 움직이고, 또 이제 조르지뉴 카이세도가 페어로 움직이면은 이게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예. 예, 하지만은 파티가 빠지게 된다면은, 그리고 카이세도 영입이 없게 된다면은
조르지뉴, 자카, 외대고르. 아. 이러면 약간 조금 위험해지죠. 무엇보다 수비적으로 굉장히 부실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후반기에 순위 경쟁에서 특히 리그 선두를 다투는 과정 속에 삐끗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가 없어요. 예, 공간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겠죠, 중원에서의. 그리고 사실 엘렌이라도 있었다면, 엘렌이라도 좀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면 조르지뉴의 수비력을 커버할 수 있는 엘렌이 카드조차도 좀 고려할 수가 있었을 텐데. 아예 그러니까 수비만 시키는 방안이 되죠. 그렇죠. 근데 엘렌이가 없어요 지금. 네. 뭐 아무리 빨리 회복해도 지금의 이 발표를 보자면 지금 이제 에릭센 선수 맨유 부상 얘기 나왔을 때 발표된 게 4월 말 5월 초인데 아마 빨라야 그 정도일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 그건 사실상 올 시즌에 못 쓴다는 예,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스날은 지금 조르지뉴가 와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걸로는 완성이 안 된다. 네. 카이세도까지 끝까지 노려야 된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당장 2월 달에 일정이 이제 빡빡합니다. 뭐 네. 지금 현다이치 감독이 부임한 에버튼전 같은 경우에 그래도 객관적인 전력에서 충분히 아스날이 앞선다고 하겠지만 저는 그래도 새 감독 부임 효과 무시할 수 없고 에버튼이 홈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어지는 브렌트포드전. 브렌트포드는 원래 경기력이 만만치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다음 경기가 바로 리그 2위로서 바짝 추격하고 있는 맨시티와의 맞대결입니다. 네. 게다가 그 다음 에스턴빌라전도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아스널에 뭔가 그 원한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에메리 감독 오고 나서 빌라도 올라오고 있고요. 예, 결국에는 에버턴전부터 에스턴빌라전까지 솔직히 아스널이 지금 미드필드가 파티가 빠진 상태로 경기를 한다면 승점을 잃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예, 물론 뭐 파티가 그렇게 큰 부상은 아니라는 보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갈비뼈 통증이라고 예. 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맨시티전까지는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만약에 파티가 또 부상이 재발한다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더 안 좋다라거나 엘레니도 원래 보도 나왔던 것보다 더 안 좋게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케이스가 된다면은 그러면 아스날도 상당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겠죠. 예. 안 그래도 맨시티하고 승점 차가 5점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아스날과 맨시티가 두 번의 맞대결이 있어요. 그렇죠. 아직 경기를 그러니까 한 경기도 안 치렀기 때문에 예. 이 두 경기에 따라서 1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 게다가 FA컵 맞대결에서 이미 아스널이 또 패배를 겪었기 때문에 네. 또 그 우려들이 나올 수 있고 무엇보다 아스널이 사실 지금 우승 도전을 하고 있는데 지난 몇 년 동안은 우승 도전이 아니라 챔피언스리그 진출 도전도 버겁던 상황에서 팬들의 기대치가 이만큼 올라갔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카이세도한테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오퍼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건 간에 처음에는 조르지뉴 영입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카이스도 영입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일단 1차적으로 들었고요. 예. 그다음에 그리고 조르지뉴와 자카의 그걸 생각을 하면은 둘이 예. 같이 뛰는 건 그림이 전혀 안 그려져서 조금 리스크가 있는 영입이겠다 싶었는데 엘레니 소식이 중간에 딱 하고 뜬 거잖아요. 예. 네, 저희가 솔직히 말하면 이 영상을 재촬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엘레니 소식을 듣는 순간 이거는 무조건 영입을 했어야 됐겠구나 이런 예. 생각이 들면서 다만 근데 여기서 카이세도까지 영입하지 못한다면은 그러면은 조금 후반기 운영에 있어서 아까 한 아스날 팬이 얘기했던 예. 자카와 파티가 건강하게 이걸 해야 될지도 예. 모를 것 같습니다. 네, 예. 물론 이제 이적 시장 데드라인 아직 시간이 남아 있고요. 이 영상이 이제 편집되고 올라갔을 때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아침이 됐을 때 저희가 결과를 볼 수 있거든요. 예.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실시간 나오는 소식들 잘 정리하고 살펴보고 데드라인 이후에 저희가 이제 나오는 소식들 분석하고 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후반기 우승은 누가 차지할지 또 영입의 효과를 노리는 팀은 어디가 될지 두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하는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